4대를 하는 것이 보국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4대를 어떤 나라에게 하느냐, 이 4대의 기준을 정할 때 나름 3개의 원칙이 있었어요. 첫째는 강한 나라에 4대한다. 둘째는 강한 나라에 4대하는 게 당연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았어요. 둘째 기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문화가 앞선 나라에 4대한다. 문화를 기준으로 4대하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혈통을 중심으로 한족과 비한족을 나누고 한족이 세운 나라에 4대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기준은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실제로 존재합니다. 조선이 그래요. 조선은 명나라에 4대를 했어요. 조선이 처음에 명나라에 4대할 때는 명나라가 강대국이었고 문화도 앞선 나라였고 한족이 세운 나라였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었을 때 명청 교체기에는 어떤 일이 생기죠? 형세가 국력이 이제 명보다 청이 강하다는 걸 알았지만 문화가 앞서고 한족이 세운 명예에 대한 4대를 포기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하죠. 조선은 형세보다 문화와 혈통을 중심으로 4대를 했던 겁니다. 고려는 철저하게 국력을 보고 4대를 했어요. 거란에 4대할 것이냐, 송에 4대할 것이냐. 송이 문화도 앞서고 한족이 세운 나라지만 고려는 당연히 국력이 강한 거란에 4대한다. 이런 원칙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4대에는 중화사상, 한족 중심의 중화사상 이런 게 없어요. 철저하게 현실의 국력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의 4대 외교는 현실적인 외교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한 거죠. 자, 이걸 지금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고려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고려가 건국된 것이 918년, 10세기 초죠.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하는데요. 이 10세기에 고려가 속했던 세계, 동아시아 세계의 국제 질서를 보면 분열과 혼란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07년에 세계제국이었던 당나라가 멸망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통일된 나라가 들어서질 못하고 중국사에서 5대 10국이라고 하는 분열기가 있습니다. 5대라고 하는 것은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5나라가 짧게 연속된 시대예요. 왜 나라 이름이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에서 다 후자가 붙냐고요? 그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당연히 나라 이름에다 뒤 후자 안 붙이죠. 다 대량, 대당, 대진, 대한, 대주 이렇게 붙였는데 나중에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무슨 대야, 그 앞에 양, 당, 진, 한, 주 이런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냥 후자 붙여서 통일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나라 이름이 뒤 후자 붙은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어쨌거나 5개 짧은 왕조가 이어지는데 이 왕조들은 중국 전체를 통일하지를 못했습니다. 중국 북쪽만 차지하고 있었고 중국 남쪽에는 모두 10개 나라가 분립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북쪽에 5대가 이어지고 남쪽에 10나라가 있다 해서 5대 10국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한마디로 분열기였다라는 건데 중국의 이 분열기에 우리나라도 분열기가 됩니다. 후삼국의 분열기가 되죠. 어떻게 보면 후삼국 시대에 후고려, 후백제, 신라가 서로 싸우잖아요. 이 세 나라가 자기들끼리만 싸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얘기해서 중국 왕조로부터 어떤 간섭을 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끼리만 싸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분열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중국의 통일왕조가 성립되어 있었으면 그 통일왕조가 삼국 중에 어느 한 나라를 조정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도 그때 그럴 정신이 없었으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 이러는 가운데
960년에 후주에서 송이 건국되고 송이 남쪽의 10구까지 모두 통일을 했다 해서 중국의 재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송나라 위쪽에 거란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것이 916년입니다. 송이 건국된 게 960년이니까 그거보다 수십 년 전에 거란이 나라를 세웠고 거란은 송과 서로 대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송이 중국을 통일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북쪽의 거란과 남쪽의 송이 분열되어서 대립했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여 년 뒤에 12세기 초가 되면 거란이 멸망하고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중국의 북쪽을 차지하죠. 송나라는 더 남쪽으로 밀려가서 남송이 됩니다. 북쪽의 금, 남쪽의 남송. 자, 이 두 나라가 또 분열을 하게 돼요. 고려는 그 전까지는 거란과 송을 상대하고 그 뒤로는 금과 남송을 상대하게 되니까 두 나라를 동시에 상대하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이원 외교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고려 전기의 이원 외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는 거고요. 13세기에 들어가면 이제 몽골족이 등장해서 거대한 몽골 제국을 건설합니다. 자, 그때는 이원 외교가 불가능해요. 고려가 몽골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사라지지 않게 할까? 이 나라를 유지할까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30년 전쟁 또 치열한 외교전 이런 걸 펼쳐서 결국 나라를 지키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 이건 다음에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고려와 거란의 관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란 이야기 한번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거란 그러면 왠지 야만스럽고 막 그런 느낌이죠. 나라 이름도 좀 잘 몰라요. 거란이라고 했다가 요나라라고 했다가 그러는데 거란은 자기들은 자기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거란이라고 안 불러요. 거란은 자기들을 키타이라고 부릅니다. 거란? 키타이? 좀 달라지죠? 키타이예요. 본래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이 키타이인데 이걸 우리가 한자로 쓸 때 계단이라고 써요. 이렇게 계단이라고 써요. 그런데 이 계단, 키타이를 계단으로 쓰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거란으로 발음하기 좋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키타이 사람은 모르는 거란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생긴 거죠. 세계학계는 누구도 거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키타이 또는 키탄 이렇게 불러요.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요. 이 키탄이라는 이름이 지금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키탄의 흔적. 홍콩의 항공사 캐세이 퍼시픽이라고 하는 항공사가 있는데 이 캐세이가 키탄의 후손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이 거란, 키탄 사람들을 먼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중국을 부르는 말이 키탄 이렇게 자리를 잡았던 거죠. 우리 고려가 알려져서 코리아라고 된 것하고 비슷합니다. 자, 키탄, 키타이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유목민족 같은 좀 더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진 뭐 그런 나라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실제로 거란이 요하 근처에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요 또는 대요, 우리는 요나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는 건데요. 여기도 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키타이 사람들은 절대로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문 공부를 왜 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을 그냥 키타이라고 부르는데 중국 지역을 점령하고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키타이라고 잘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나라 이름을 정하게 되는데 그게 대요예요. 큰 요나라. 왜 요가 되냐면 요하라고 하는 강에서 발원했다. 거기서 출현했다. 이런 의미를 담은 거죠. 그래서 이 키타이 사람들은 자기는 계속 스스로를 키타이라고 부르면서 중국 지역에서는 요라고 하는 말을 썼다가 안 썼다가 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자, 뭐죠? 우리는 중국에 누가 들어가면 다 중국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한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거란도, 여진도, 몽골도, 그리고 뒤에 청나라를 세우는 만주족도 한화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자기 문화를 지킵니다. 하지만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은 중국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중국의 문화를 이용하죠. 나라 이름도 요, 금, 원, 청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한화되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왠지 우리 중국 사람 아니고 한족이 아닌데도 이런 주변 국가들을 한족의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조선시대 이래로 만들어진 중국 중심의 세계관, 이것이 우리 DNA에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의도적으로 좀 지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거란 이야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기로 하고요. 거란이 건국한 다음에 거란이 결정적으로 힘을 키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시키면서입니다.